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카오페이의 영리한 펀드의 4월 성적표가 공개돼서 소개를 드리고요. 1분기 악전 고투 끝에 반등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좀 전해드립니다. 4월 달에 상승을 했고요. 미국 국채 금리의 큰 하락이 나타났다. 항상 첫 번째 줄에 금리의 방향을 말씀을 해주는데요. 금리가 하락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수익이 났다. 반면 스프레드는 축소돼야 좋은데 보합이었다. 그러니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프레드는 그 자리였다라는 얘기는 뭐 별로 기여를 못했다. 하지만 국채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펀드 전체로 보면은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월간으로 보면 지금 지난 그 1분기 내내 하락을 했던 부분들을 4월 달에 0.37% 반등은 했으나 여기 있는 1분기의 하락분 전체를 만회할 만큼 상승은 못했어요. 예, 좀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뭐 최근 연초 이후 채권 시장의 대학살 시장이라고 할 정도로 순환을 굉장히 힘든 시절을 겪고 있는데 뭐 이 정도면 좀 선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어, 이 펀드를 보면 현재 좀 유동성 비중이 높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채권 가격이 지금 금리가 상승하면서 떨어지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나머지 비중은 선진국 정부채 회사채, 그다음에 신흥국 정부채 회사채, 그다음에 원화채권, 모기지 채권 등등으로 나눠 갖고 있어서 뭐 예전에 한 번씩 소개해드렸던 내용이고, 그 중에 첫 번째가 JP 모건의 인컴 펀드가 비중이 올라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3%니까 아주 큰 비중은 아니겠지만 이런 등등이 여기는 그 모기지 채권의 일부 비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펀드가 상당히 운용을 잘하는 펀드인데요. 올해 연초 이후로도 금리 상승장에서 이렇게 2% 넘는 좋은 성과를 현재 보여주고 있어서 좋은 펀드를 잘 담았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월간 코멘트를 보면 일단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그 증세안, 네, 증세안을 제외하고는 뭐 특별히 대비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금리는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예, 뭐 최근에 이제 실업률이 원래 좀 떨어져야 되는데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이게 원래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다라는 해석이잖아요. 그럼 경기가 좋으면은 금리가 상승해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금리가 떨어진다. 뭐 이렇게 이제 단편적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그거 봤더니 실업수당이 더 달콤하기 때문에 실업수당 받으려고 자발적인 실업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채권 시장은 그래도 이런 금리 상승에 대한 충격이 조금은 좀 진정이 된 국면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어요. 향후 전망 이어서 운용 계획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매니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올해 여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해 여름에 중앙은행의 긴축 시그널 우려가 있고요. 그러니까 긴축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유동성을 축소한다, 그다음에 금리를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 하락 재료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만기가 길면 좋을까요? 짧으면 좋을까요? 길수록, 만기가 길면 길수록 그 가격의 하락폭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듀레이션, 즉 펀드 채권의 만기는요 짧게 유지하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매니저는. 그래서 전략적 듀레이션 배팅을 부정적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대신 회사채는 이자 쿠폰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 이자 많이 주는 채권은 그렇게 약세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회사채 쪽으로 좀 비중을 좀 방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게 금리 부분이죠. 2019년부터 현재까지인데 올해 초부터 1분기에 굉장히 금리가 강하게 반등을 했고요. 지금 이게 4월 달에 살짝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최근 아시다시피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그 물가, 농산물도 그렇고 생필품 가격들의 대대적인 상승이 예상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향후에 다시 금리는 상승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인다. 그리고 기존 전고점까지도 아직 못 왔잖아요. 충분히 다시 한 2%대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제일 위험한 건 아까 여름에 얘기했던 이거 보라색으로 표시된 그 어, 연방준비제도이사에서 그 페드라고 하는 데서 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정책 금리를 올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금리 상승이 더욱더 가팔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우리 채권 시장에는 또다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장기채보다는 단기채로 플레이하고, 그리고 국채보다는 이자가 높은 회사채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채권 시장이 어렵긴 하지만 주식 시장도 못지않게 요새 순환매로 힘들기 때문에 이런 그 여러 섹터로 분산된 채권 펀드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좀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차피 은행 예금보다는 수익이 높을 거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